첫 번째 사연이에요. 30살 지우는 2년 전 사랑하는 남편 34살 준혁과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결혼 초기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무난하게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다소 까다로운 성격이었지만 지우는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혼 6개월 차 지훈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지훈에게 집안일을 더 꼼꼼히 하라고 압박했고 건강관리와 태교 방법까지 간섭했어요. 지훈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아내며 아이를 위해 견뎠어요. 하지만 출산 이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기 돌보는 법을 트집 잡고 지훈의 육아 방식을 문제 삼았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편을 들기만 했고 지훈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어느 날 지훈은 시어머니가 몰래 아기의 이름을 개명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 아이에게 더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거라 주장했어요. 지훈은 분노했지만 준혁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줘 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지훈은 이 사건 이후 불안감이 커졌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몰래 전통한 약을 먹이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지훈은 즉시 저지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지훈을 아이를 방치하는 엄마라고 몰아세웠어요.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준혁에게 강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엄마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라며 지훈의 감정을 무시했어요. 지훈은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지훈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방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는 지훈의 병원 기록과 신용카드 내역을 몰래 조사해왔고 심지어 지훈의 사생활을 뒤졌던 증거도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시어머니가 준혁에게 지훈과 이혼을 권유한 흔적이 담긴 메모였어요. 메모에는 이혼 후 아이는 우리가 키울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몸이 떨렸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지훈은 시어머니와 준혁을 동시에 대면하며 사실을 폭로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이 지훈을 신뢰하지 못해 모든 것을 계획했음을 실토했어요. 준혁 또한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준혁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준혁은 어릴 때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준혁을 친아들처럼 키워왔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통해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진실을 알게 된 준혁은 충격에 빠졌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어요. 지우는 준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 후 지우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준혁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준혁은 자신이 평생 시어머니의 기대에 갇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훈의 새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지훈을 압박하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계속해서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아이를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의 집착과 준혁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지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연이에요. 31살 희진은 35살 남편 상구와 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외모와 성품이 완벽해 보이는 상우 덕분에 희진은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희진은 남모를 불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우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던 중 실수로 차 안에 놓고 간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이었어요. 희진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바로 상우에게 따지지는 못했어요. 다음 날 희진은 상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 라는 문구를 보고 희진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희진은 상우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늦은 시간에도 외출이 잦아졌고 업무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희진은 친구 소영 32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소영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희진을 부추겼어요. 결국 희진은 상우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어요. 상우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했지만 희진이 따라가 본 결과 그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여인과 마주 앉아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희진은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집으로 돌아와 상구를 추궁했어요. 하지만 상우는 그냥 직장 동료야, 오해하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희진은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희진은 상우의 행적을 더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상구가 만난 여성은 그의 첫사랑이었고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성이 희진의 절친 소영의 동생이라는 것이었어요. 소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희진에게 숨기고 있었어요. 희진은 친구의 배신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구는 희진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희진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희진은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상구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법적 절차를 준비하던 희진은 상우가 숨기고 있던 더 큰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상구는 사업 실패로 인해 거액의 빚을 졌고 그 여인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희진은 상우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력하기로 했어요. 상우는 증거가 드러나자 희진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희진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상우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위협했어요. 소영은 뒤늦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며 희진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희진은 더 이상 소영을 믿을 수 없었어요. 희진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우의 외도와 재산 은닉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상구는 방역을 시도했지만 희진의 철저한 준비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법적 싸움이 길어지면서 희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진은 아이들의 방 앞에 놓여진 편지를 발견했어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으면 조심해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희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위협은 계속되었어요. 희진은 아이들과 함께 임시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꾼 뒤에도 의문의 전화와 편지가 계속 도착했어요. 어느 날 희진은 현관문 앞에 놓인 정체불명의 선물을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쪽지가 있었어요. 희진은 경찰에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지연되었어요. 희진은 밤마다 창문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외출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하며 불안은 극에 달했어요. 희진은 상우의 도주 소식을 듣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희진의 채 이상한 기름 자국이 남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에 희진은 경찰의 보호 요청을 강화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이들이 등교한 뒤 집으로 돌아온 희진이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희진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상우의 옷이 놓여 있는 걸 보고 패닉에 빠졌어요. 희진은 경찰에 연락했지만 상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고 희진은 숨을 죽였어요. 과연 희진이는 이 끝없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연이에요. 34살 아내 유진은 성공한 34살 동갑 남편 태준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남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업무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유진은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지만 태준의 휴대폰에서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태준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태준의 서류 가방에서 호텔 명함과 여성의 송을씨로 적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날 너무 좋았어. 다음번이 기대돼. 라는 문구를 보고 유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유진은 절친 수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진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며 유진을 부추겼어요. 유진은 남편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유진은 태준이 회사에서의 회식을 핑계로 자주 들르는 호텔을 발견했어요. 호텔에서 태준은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진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집으로 돌아와 태준을 추궁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었다 라고 변명했어요. 유진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호텔 관계자를 매수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태준과 그 여성이 호텔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어요. 유진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성이 유진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유진은 수진에게 따져 물었지만 수진은 오히려 태준과의 관계를 자랑하듯 이야기하며 유진을 조롱했어요. 수진은 오랫동안 유진의 남편을 탐냈고 태준의 사업 문제를 빌미로 접근해 관계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유진은 친구와 남편의 이중적인 배신에 절망했어요. 유진은 더 깊이 조사한 끝에 태준이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졌으며 그 돈을 갚기 위해 수진과 공모해 유진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진은 변호사를 고용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남편과 수진의 금융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준은 유진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협박을 시작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겠다는 협박에 유진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유진은 태준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경찰과 협력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태준은 도주를 감행했고 수진 역시 행방을 감췄어요. 며칠 후 유진의 집에 정체불명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끝이 아니다. 넌 내가 필요해질 거야. 라는 메시지에 유진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경찰의 보호 아래 지냈지만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유진은 더 깊이 사건을 파헤치던 중 태준과 수진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유진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유진의 부모가 남긴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진의 사고를 가장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던 거예요. 경찰의 수사로 수진이 체포되었지만 태준은 여전히 도피 중이었어요.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보호시설로 이동했지만 어느 날 집 앞에 남겨진 태준의 옷가지와 편지를 발견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넌 나를 떠날 수 없어. 라는 문구에
유진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유진은 태준을 잡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며 증거를 더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태준은 잡히지 않았고 유진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의문의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유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